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 전남의 경제지표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제조업, 서비스업 할 것 없이 지표가 떨어졌습니다. 이제 막 겨울잠에서 깨어난 두꺼비들이 도로에서 떼죽음을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로드킬이 반복되지만 마땅한 대책도 없습니다. 광주 지역 변호사 10명 중 7명은 테러방지법 제정에 반대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친일 인사의 이름을 따 논란이 된 광주 백일초등학교가 성진초등학교로 새로 태어납니다. 최근에 우리 지역 경제가 어렵긴 어려운 거 봅니다. 한국은행이 권역별 생산 동향을 조사한 결과 호남권만 생산이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인사철과 계약 시기가 겹치는 1, 2월은 부동산 업계에서는 한 해의 대목입니다. 하지만 이 업체는 지난 2달 제대로 된 장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1년 전에 비해 거래량이 3분의 1가량 줄었는데 부동산 가격이 더 내려갈 것이라는 심리 때문에 거래 자체가 끊겼다고 말합니다. 매수자들이 살아나야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는데 그렇다고 월세나 전세 이런 부분도 작년 대비해서는 상당히 늦어요. 나가는 속도가. 힘든 건 다른 서비스 업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폭설과 한파 등이 이어져 관광과 음식 업계도 지난 2달 뒷서리를 맞았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말 소폭 증가했던 서비스업 생산이 1분기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다른 지역은 그래도 보합세라도 유지했지만 광주 전남만 나홀로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타 권역과는 달리 제조업과 서비스업 생산 모두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제조업의 경우 자동차, 가전 등을 중심으로 전 분기에 비해서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전망이 밝지 않다는 겁니다. 자동차와 석유 제품, 철강과 가전 제품 등 지역의 주요 수출 품목 가운데 생산이 회복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에 최근 진행된 삼성전자 광주 사업장의 생산시설 해외 이전도 지역 경제 위축의 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지난해 광주 전남 지역 금융기관들의 총 수신과 여신이 모두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광주 전남 본부에 따르면 금융기관의 예금을 의미하는 수신의 경우 지난해 총 금액이 10조 원으로 1년 전보다 2배 늘었습니다. 대출 등을 의미하는 여신의 경우에 지난해 총 금액은 7조 9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조 8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한국은행은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의 자금 유입으로 총 수신이 늘었고 주택담보대출 요건 강화를 앞두고 가계대출이 늘어나면서 여신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항공기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한 가운데 광주 전남의 공항은 이용객 수가 오히려 줄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월 항공기 이용객 수는 840만 명으로 1년 전보다 13.4% 늘었고 인천과 김해는 물론 대구와 제주, 청주 등 지방공항도 이용객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KTX 개통과 중국 노선 수요 감소 등으로 광주공항은 이용객 수가 1년 만에 21% 급감했고 무안공항 16.8%, 여수공항은 4.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꽃샘추위는 오늘 아침까지 견디시면 되겠습니다. 한낮에는 광주가 12도까지 올라 추위가 풀리겠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내일은 17도, 모레는 18도까지 올라 완연한 봄 기온에 점점 더 가까워지겠습니다. 이 시각 구름 영상입니다. 광주와 전남에는 대체로 가시거리가 맑은 상태인데요. 오늘은 따뜻한 남서풍이 들어오면서 낮 동안은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현재 기온입니다. 장성 영하 4.7도, 광주 영하 3.1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한낮에는 어제보다 7도에서 많게는 8도가량 더 오르겠습니다. 무안 10도가 예상되고 목포 11도, 곡성 구례 12도, 곽양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에 국민의당 천정배 공동대표의 지역구인 광주 서구을 선거구에 양향자 전 삼성전자 상무를 전략 공천했습니다. 네, 광주 서구울이 이번 총선 호남 최대 승부처로 부상했습니다. 스튜디오에 양향자 후보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상대가 지금 육선에 도전하는 유력 거물급 정치인입니다. 네. 솔직히 좀 부담되지 않으십니까? 처음에는 그 부담감이 엄청 컸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나서고 보니 이제 그 부담감은 많이 사라졌습니다. 네. 네. 자신감을 찾은 배경이 어디 있을까요? 천정배 의원님께서 뉴 DJ론 그리고 호남 정치의 복원
그것에 필요한 사람은 새로운 인물이다라고 말씀을 자주 해주십니다. 그 말씀이 저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올해 초 더불어민주당에 영입된 이후 이 출마 선거구가 광산이다, 뭐 다른 곳이다, 서울이다 말들이 네. 참 많았는데요. 그랬었죠. 서구울로 출발을 하시게 되셨습니다. 전략 공천된 그 배경이 궁금한데요. 광주 8개 지역을 모두 다 여론조사를 해본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외에도 수도권에도 몇 군데 더 여론조사를 해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제 생각은 광주로 처음부터 오기로 마음먹었던 것이고 광주의 서구울이 광주의 중심이기 때문에 진정한 광주 발전은 서구울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양 후보께서는 광주 여상을 졸업하신 고졸 출신이시고 또 삼성전자 상무라는 곳까지 이제 가게 되셨습니다. 개인적인 삶으로 봤을 때는 성공한 삶이라고 보십니까? 제 자신도 그리고 타인의 눈으로 봐도 성공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별명이 고호녀입니다. 고졸, 호남, 여성. 네. 어찌 보면 참 어려운 삶을 살아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실 거고요. 저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성공 다음에 꿈이 뭔가를 많이 물어보십니다. 저는 너무 꿈이 무엇인가를 생각했고 그것은 바로 이타적인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타적인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정치라는 모습으로 저한테 다가왔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개인적인 그런 삶의 성공, 특히 이제 그 회사란 조직 내에서의 행동과 또 공적인 영역인 정치권에서의 그런 일들은 좀 다를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에서의 삶은 목표가 하나입니다. 네. 그러나 이 정치권에 와보니 국민을 위한 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네. 의사 결정 과정도 너무나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렇지만 기업에서의 그 경험과 또 제가 평소 생각했던 이타적인 삶의 어떤 방법을 정치에서 누구보다도 더 펼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네, 정치권에 뛰어들었고 공천에도 받았기 때문에 승리하는 것이 목표겠지만 아직까지 이 지역에서는 이 야권 분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사실 제 경쟁 상대를 국민의당이나 천정배 의원님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호남의 정치가 정말 잘못됐고 그 잘못의 핵심은 충분히 유능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제부터는 경제에 유능하고 기업 유치를 위해서 발로 뛸 사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사람, 그 사람이 시민의 대표가 되어야 합니다. 현재 분열된 상황이 저도 가슴 아픕니다. 네. 하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과거의 정치와 결별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제 전략 공천이 됐고요. 네. 이제 어제 내려오셔서 이제부터 시작하시는 것 같은데 네. 상대 후보들에 비해서 많이 좀 뒤처졌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제가 생각나는 사자성어를 가끔 얘기했습니다. 천양지차입니다. 네. 숫자로 보여지는 차이는 지금 출발에서는 차이가 납니다만 숫자가 아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앞으로 서구울 주민들과 함께 같이 보시게 될 것입니다. 네. 기대하십시오. 네. 자, 끝으로 서구울 주민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서구는 특히 서구울은 제가 광주 여상을 다닐 때 까까머리 제 남동생과 함께 라면을 끓여 먹으면서 꿈을 키웠던 곳입니다. 쓰던 방을 저희 방 하나를 저희 남매에게 내주신 아주머니가 안 계셨더라면 지금의 저는 없습니다. 앞으로는 광주 서구 주민의 삶을 책임지는 맏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가 3.1절이어서 곳곳에서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3.1운동의 사적지는 무관심 속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미지 리포터가 돌아봤습니다. 광주의 3.1 만세운동이 처음 발생한 부동교 및 작은 장터. 역사의 현장이지만 지금은 흔적조차 찾기 쉽지 않습니다. 취재진도 찾지 못한 안내 표지판은 수십 미터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아니요, 처음 들었는데요. 뭔가 있으면 그래도 젊은 사람들이 알긴 하겠죠. 근데 아예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그런 얘기로 처음.
과거 숭일학교 교사와 학생들이 만세 시위를 준비했던 옛 숭일학교 터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학교가 이전하면서 3.1운동과 관련한 흔적들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의 3.1운동 관련 사적지는 광주 4곳, 전남 34곳으로 모두 38곳. 몇 년 전 한 대학교에서 실태 조사를 해봤더니 흔적조차 찾기 어렵거나 안내판 하나 없는 곳이 30곳이 넘었습니다. 등급을 분류를 했을 때 이제 현충시설로서 가치가 좀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은 현충시설로 지정을 하지를 않되 이제 혹시 나중을 위해서 모르니까 별도로 이제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광주기독병원처럼 옛 재중원의 역할이 그대로 이어진 경우 항일운동 시절 조선독립광주신문을 등사하던 흔적들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나 지자체 차원에서 보존, 관리되는 사적지는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기록물이나 유적지라든지 이런 것을 보관하는 것은 옛날 그 사건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우리들의 투자죠. 정부와 시민 모두의 무관심 속에 3.1운동의 혼이 담긴 장소들이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미지입니다. 친일 인사의 이름을 따 논란이 된 광주 백일초등학교가 성진초등학교로 새 출발합니다. 광주 성진초등학교는 오늘 입학식을 마친 뒤 학교 명칭 변경을 기념하는 행사를 열고 이름을 바꾼 배경을 설명하는 한편 바뀐 교기 등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기념식에는 광복회와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관계자 등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삼일절하면 가장 먼저 무슨 단어가 떠오르시나요? 공휴일, 태극기, 유관순 열사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제강점기 의향답게 우리 지역에서는 어느 지역보다도 독립운동이 활발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지역의 독립운동가를 아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광주의 장제성, 그리고 보성의 안규홍, 담양의 고광순 정도. 이 밖에도 많은 항일 운동가가 있습니다. 안규홍은 탐관오리를 비판하고 친일무리를 무찌르는 등의 의병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장제성은 학생이 농민과 노동자를 이끌어야 한다며 학생운동 지도자 역할을 했습니다. 광주 전남의 독립운동가는 1000여 명 정도. 하지만 우리 기억 속에서도 교과서 속에서도 찾기 힘든 이름들이 됐습니다. 나라를 되찾고자 힘쓰신 분들을 한 번쯤 되새기는 뜻깊은 하루를 보내신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카드뉴스였습니다. 이제 곧 동물들이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입니다. 섬진강 두꺼비도 알을 낳기 위해서 물가를 찾는데 도로를 건너다가 떼죽음을 당하는 일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겨울잠에서 깬 두꺼비가 산속을 떠나 물가로 움직입니다. 엉금엉금 풀숲을 헤치고 가다 배수구에 막히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큰 장애물은 도로입니다. 2차선 도로 곳곳에 붉은 자국이 선명합니다. 로드킬, 차에 치이고 밟혀 죽은 두꺼비들. 알을 낳으려는 본능은 도로 건너 물가로 두꺼비를 이끌지만 달리는 차들은 무엇을 밟았는지도 모른 채 속도를 높입니다. 차가 뭐 사정이나 두나요. 사정 안 두니까 많이 죽어 진짜. 그래 비를 내야 정도요. 비를 내야. 하룻밤 사이 이 도로 70m 구간에서 로드킬을 당한 두꺼비는 100여 마리 정도. 환경단체가 유도망을 설치하고 한 마리 한 마리 잡아 다시 물가로 옮겨주지만 그때뿐입니다. 생태 통로를 만들고 서식 실태를 조사하는 사업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과속 저감 장치라든지 과속 방지턱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고려시대 두꺼비 울음으로 왜구를 쫓아내 한자로 두꺼비 섬자를 쓴다는 섬진강. 유래도 깊은 섬진강 두꺼비는 오늘도 목숨을 걸고 도로를 건넙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광주시 변호사회는 회원들을 상대로 지난달 29일 긴급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130명 중 72%인 93명이 테러 방지법 제정에 반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테러 방지법에 찬성한 변호사는 7명이었고 나머지 30명은 조건부 찬성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응답자 중 95%가 테러 위험 인물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거나 보완해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전했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공사 수주 대가로 설비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고 정비업체에게는 수억 원의 뇌물을 요구한 혐의로 광주 모 주택재개발조합장 A씨와 관리이사 B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10년과 2011년 재개발 사업의 창호업자로부터 공사 수주 대가로 2천만 원을 받고 2015년 4월부터 한 달 동안 행정업무 부분 정비업체 대표에게 용역비 선정 대가로 4차례에 걸쳐 3억 원에서 6억 원의 뇌물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청소년이지만 이 학교에 다니지 않는 이른바 학교밭 청소년을 아십니까? 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마땅히 일할 곳을 찾기도 힘들고 함께 어울릴 또래 집단을 찾기도 힘든데요. 이런 아이들을 위한 작업장이 광주 곳곳에서 문을 열고 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17살 지원이가 가장 좋아하는 건 카메라입니다. 지난해 학교를 나온 뒤부터 사진을 찍었습니다. 너무 성적 위주로 차별하거나 너무 공부만 가르치려고 하는 것 같아서 공부 말고 다른 걸 해보고 싶었어요. 지원이는 최근 한 작업장에 합류했습니다. 66제곱미터의 소박한 반지하 공간. 지원이 같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사진과 영상, 디자인과 인쇄를 배우거나 일감을 받아 직접 제작하는 미디어 작업장입니다. 이 친구들이 다양한 의식 세계가 표출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공간을 준비하게 되었고요. 광주에는 이런 청소년들을 위해 지난해부터 복공장 학교와 자립 카페가 문을 여는 등 다양한 공간이 생기고 있습니다. 모두 노동 인권을 보장받기 힘든 청소년들이 직업 체험을 하며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월급을 받으면서 일을 배울 수 있다는 게 되게 힘들잖아요. 특히 청소년들은. 근데 이렇게 배우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신선하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현재 37만여 명으로 추산되며 해마다 수만 명씩 늘어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 남과 조금 다른 길을 선택한 아이들이 세상 속에서 계속 꿈을 꿀 수 있도록 더욱 다양한 공간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광주시가 120 콜센터에서 근무하는 용역업체 소속의 상담원 13명을 직접 고용 근로자로 전환했습니다. 이들은 당장은 준공무직 신분의 기간제 근로자지만 2년 뒤에는 공무직 신분으로 바뀌고 정년까지 고용도 보장됩니다. 광주시는 올해 말까지 상수도 사업본부와 광주 테크노파크 등의 간접 고용 근로자 168명을 직접 고용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올해 지방공무원 156명을 공개 채용합니다. 채용 분야는 교육행정 130명, 시설 12명, 공업 2명, 사서 10명 등으로 다음 달 14일부터 원서 접수를 시작합니다. 도교육청은 특성화고 취업 활성화를 위해 시설과 공업 등 기술 직군의 공무원의 절반은 특성화고 졸업생으로 선발할 예정입니다. 지역마다 중국인 관광객 유치 방안이 관광 산업에 해기되고 있는데요. 지자체 간에 서로 부족한 관광 인프라를 보완해서 보다 효과적으로 이들의 시선을 끌어보자는 움직임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박광수 기자입니다. 순천시가 최근 중국 관광객들을 겨냥해 제작한 관광 홍보 영상입니다. 지역의 명소와 문화예술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직접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의 결과물입니다. 동포 출신 K-팝 스타를 진행자로 기용해 TV 방송을 통해 중국 내 여행 수요자들을 직접 공략한다는 계획입니다. 不同季节显现给我们不同的面貌和魅力。这里是生态之都顺天市。 그러나 실제로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중국 관광객들의 발길을 잡기에는 자원의 한계가 여실합니다. 대책으로 모색되는 방안이 이른바 광역관광동맹. 여수, 순천, 광양 등 광양만권 3개 도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공동 마케팅에 나서기로 뜻을 모은 겁니다. 오는 4월 중국 선전시의 대규모 방문단을 맞을 예정인 광양시가 먼저 논의의 물꼬를 탔습니다. 우리 시와 자매 도시인 선전시에 크루즈 관광객을 우리 전남 광양만권에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저희들이 공동으로 순천시하고 여수시하고 모색도 하기 위해서 쇼핑과 관광,
교통 인프라를 보완해 해외 관광객들의 관심을 끌어보자는 지자체들 간의 공생 전략은 최근 더욱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경북에 이어 광주와도 손을 잡은 대구광역시의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경북은 전통 문화가 우선이잖아요. 예. 근데 대구는 근대 도시 문화가 있으니까 두 개를 퓨전 문화식으로 동시에 관광 상품 팔자 이거예요. 한 해 중국인 해외 여행객만 1억 명. 그야말로 세계의 손님이 되고 있는 유커 유치를 겨냥한 고민의 결론이 지역 간 협력과 상생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근대와 함께 시작된 목포 지역에는 문화유산으로 가치가 있는 유물과 유적이 많습니다. 이 같은 근대 유산을 원도심 재생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활발하게 추진이 되면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신광하 기자입니다. 1897년 목포 기항 이후 설립된 목포 지역의 근대 문화유산으로 가치가 있는 유물과 유적은 51개에 달합니다. 최초의 교회인 양동교회, 일제하 청년운동의 산실이던 목포 청년회관, 오거리 문화센터로 활용되는 동본원사 등이 대표적입니다. 일제강점기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질 것에 대비해 만들어진 목포부청의 방공호입니다. 2개의 출구와 1개의 비상구, 3개의 광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포 최고의 근대 건축물로 평가되는 구 1번 영사관, 일제 수탈의 상징인 구 동양척식 회사 건물은 근대 역사관으로 관광객을 맡고 있습니다. 지역 문화 형성 사업으로 할 수 있는 역사와 문화가 숨쉬고 있는 최근에 근대 문화유산을 재조명하고 있습니다. 역사 문화를 도시재생의 축으로 활용하면서 근대 문화유산 관광객도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사업비 36억 원을 들여 근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도 추진합니다. 그러나 역사교육의 현장으로 활용되는 만큼 건축물을 보존하면서 역사의식에 대한 투자도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당시의 그 시대적인 상황을 올바로 인식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래서 그 아픔을 공감을 하면서 다시는 이런 아픔을 되풀이하지 말자라는 그런 중요한 자각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목포의 근대 유산이 도시재생 활성화는 물론 관광자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보존과 활용 대책 논의가 더욱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